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6월 4일 화요일 KBS 원주 방송국에서 보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저는 진행의 이은주입니다.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오르겠는데요. 자외선도 매우 강해 초여름 무더위가 느껴지겠습니다. 원주와 횡성의 낮 최고 기온 28도 예상되고요. 다만 동풍이 부는 강원 영동은 낮에도 20도를 약간 웃돌며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늘도 전국이 보통에서 좋음 수준 보이겠는데요. 큰 일교차는 여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아침과 밤에는 서늘함이 감도는 만큼 오랜 시간 외출하시는 분들은 얇은 외투 하나 챙겨 다니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원주 생명협동 사상의 선구로 꼽히는 무위당 장일순 선생의 생애와 업적, 그리고 강원 지역의 동학 역사에 대해 짚어보는 시간, 최혁진 상지대학교 연구교수와 함께하고요. 원주시 농업기술센터가 돌발 해충을 적기에 방지하고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과수농가에 방제 약재를 무상 공급합니다. 리포터 현장에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또 취재기자 연결해 도내 이슈 점검해 보도록 하죠. 6월 4일 화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어제 도청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반도체 테스트 베드3 플러스 1 사업을 확정해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에는 반도체 교육센터와 의료 AI 반도체 전문 인력 양성센터, 반도체 소모품 실증센터, 미래차 반도체 신뢰성 검증센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 지사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유치를 포기한 게 아니냐는 질문이 나오는데 포기한 게 아니라 공장 유치를 포괄하는 클러스터화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양양공항을 모기지로 한 플라이강원의 최종 인수 예정자로 주식회사 위닉스가 확정됐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플라이강원이 제출한 M&A 최종 인수 예정자 확정과 통지 허가를 어제 허가했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플라이강원은 서울회생법원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하고 관계인 집회를 진행해 기업 인수합병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위닉스는 플라이강원 인수를 통해 사업 다각화를 위한 신규 사업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원주시가 혁신도시 이전 12개 공공기관과 상생발전 협의체를 구성합니다. 협의체가 꾸려지면 그동안 비정기적으로 열리던 기관 간 간담회 등을 정기적인 업무회의로 전환하고 업무 연계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 공동으로 협력 사업을 발굴하고 유기적으로 추진하게 되는데요. 협의체 구성을 위한 협약식은 오늘 원주시청에서 열립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난달 생명협동 사상의 선구로 꼽히는 원주 출신 무위당 장일순 선생의 30주기를 맞아 기념행사가 진행되며 무위당 선생의 사상과 업적이 새롭게 조명되고 있는데요. 무위당 장일순 선생으로부터 생명사상과 협동조합운동을 직접 배우신 최혁진 상지대 연구교수를 연결해 강원 지역 동학의 뿌리와 또 원주 생명협동조합운동의 역사 현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혁진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교수님과 함께 강원 지역의 동학 역사에 대해 살펴볼 텐데요. 네. 이 동학 농민혁명에 대한 국민적 관심에 비해서 비교적 강원 지역의 동학사는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대 교주인 해월 최시형의 근거지가 강원도였다고 하는데 이와 관련해 강원 지역 동학 역사에 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그 동학에 어찌 보면 뿌리를 세우신 분이 해월 최시영 선생님이신데요. 네. 그 창립자인 수은 최재우 선생님으로부터 이제 법통을 이어받아서 해월 선생님이 활동을 하실 때 굉장히 심한 탄압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강원도 지역으로 숨어들어서 강원 지역을 중심으로 1870년대부터 포교 활동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알려지기로는 우금치 전투라든가 이런 것들이 역사적으로 많이 알려지긴 했지만 네. 동학이 굉장히 내실 있게 퍼져나가고 뿌리를 내렸던 곳은 사실 강원도였습니다. 그 해월 선생님께서는 이 강원도에서 뭐 인제에서 그 수은 선생의 동경대전 등을 재편찬하시기도 했고요. 네. 그런 과정을 통해서 강원도 지역에서는 상당히 폭넓게 동학들이 이제 농민들을 중심으로 뿌리 내렸는데요. 1898년 3월 17일 원주시 호저면 고산리 송골에서 해월 최시영 선생님이 관군에 체포됩니다. 그래서 이제 역사적인 의미가 우리 원주에도 있고요. 그리고 동학농민군이 이제 보은 전투에서 패배하고 나서 강원 지역으로 많이 와서 가까운 횡성 공근이라든가 홍천 서석 등지에서도 큰 전투가 벌어졌고요. 특히 이제 여기 뭐 영월, 평창, 정선 일대의 동학군은 강릉 관할을 점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강원도가 동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제가 마침 최근에 이제 최시영 이분에 대한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누군가는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조선 민족의 정체성을 형성한 가장 큰 거목 세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여기에 세종대왕 그리고 충무공 이순신 그리고 해월 최시영을 꼽는다라는 이런 기사도 봤는데 사실 저는 부끄럽게도 이분에 대해서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예. 네. 그 무의당 자일 선생님께서는 해월 최시영 선생님을 굉장히 중요하게 지금 조명을 하려고 하셨고요. 네. 그 1990년 4월에 그 호저 피채지의 추모 제막식도 자일 선생님 주도로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 그 장 선생님은 해월 최시영 선생님이 그 전 세계가 처하고 있는 여러 가지 위기 상황,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위기라든가 환경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사상적 뿌리 실천을 해오셨다라는 측면들을 높게 평가하셨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영향을 많이 받아서 무의당 장일순 선생은 해월 최시영의 삼경사상을 본받아서 원주에서 생명사상을 전파하셨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 삼경사상의 의미와 또 원주에서 무의당 장일순, 박경리 소설가, 김지아 시인에게 계보가 이어지게 된 역사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해 주실까요? 예,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삼경사상이라는 거는 통상 종교에서는 이제 하늘을 섬기긴 하지만 삼경에서는 경천, 경인, 사람을 섬기고 경물이라고 해서 자연세계, 물질세계까지도 섬겨야 된다라는 사상이거든요. 네. 무의당 선생님은 이 삼경사상을 굉장히 감탄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여러 가지 위기가 우리가 하늘을 섬기지만 사람을 소중히 하지 않는 어찌 보면 상대를 짓밟고 죽여야 성공한다라고 하는 그런 경쟁 중심의 사회가 상당히 많은 문제를 일으켰고 사물도 굉장히 소홀하게 해서 우리가 마구 이용하면 되는 것으로 알아서 이것이 환경 파괴 기후 위기로 이어진 것이 아닌가. 어찌 보면 해월 선생님의 삼경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는 모든 것이 이제 하늘님의 풍성을 담고 있는 것이고 그것들을 다 소중히 하는 경제, 사회, 문화의 사회로 나아갈 때 인류가 더 번영할 수 있고 지속 가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성각자적인 성찰을 담고 있는데요. 최근에 전 세계가 이쪽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해월 선생님은 굉장히 중요한 깨달음을 가지셨던 또 깨우침을 주신 분이라고 장 선생님 얘기하셨어요. 아울러서 이제 원주에서는 이 생명사상의 뿌리가 무의당 자일 선생님, 그다음에 박경리 선생님, 김지아 선생님으로 이어져 왔는데요. 자일순 선생님은 해월 선생님의 사상을 배경으로 이제 협동조합 운동을 통해서 서민들이 서로 도와주고 보살피면서 경제적으로 안정화되는 길을 굉장히 주목하셨고요. 박경리 선생님 아시다시피 문학 작품을 통해서 우리의 역사라든가 삶 속에 이런 생명사상의 뿌리가 얼마나 깊게 스며들어 있고 그것이 우리의 삶들을 온전히 지속 가능하게 해주는가를 밝혀주시지 않았습니까? 김지아 선생님은 특히 해월 선생님의 사상 속에서 여성 어린이까지 포함하는 정말 그 풀뿌리 민주주의 자치운동의 근간을 보았어요. 특히 자일 선생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통상 이제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내가 너를 도와주니 너는 나를 섬겨라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일 선생님은 해월 선생님의 사상은 뭐냐면
여성 어린이까지 장애인분들까지 하느님이 신이 내가 잘 모실 테니 우리 서로 좋은 세상 만들어가 봅시다. 잘 살아봅시다. 이런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 마음으로 가지 않고서는 민주주의가 성공하기 어렵다라는 말씀을 가지셨죠. 어찌 보면 오늘날 현대민주주의 위기라고 하는 것도 이 생각과 똑같은 지점에서 해법을 찾고 있습니다. 그렇죠. 와, 교수님 덕분에 아침부터 아주 중요한 깨달음을 얻고 철학 강의를 듣는 기분인데요. 네, 가르침 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삼경사상이 하늘과 또 모든 사람과 사물을 함께 높여야 한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도 될까요? 예, 그렇게 해주시면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주는 현재 협동조합의 메카로 불리고 있지 않습니까? 스페인의 네. 몬드라곤, 또 이탈리아의 볼로냐, 캐나다의 퀘벡과 함께 성공한 협동조합 모델로 손꼽히고 있는데요. 원주에서 이렇게 협동조합이 성공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던 비결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일순 선생님, 지학순 주교님, 또 김지아 선생님의 활약이 컸다라고 보고요. 네. 이분들은 뭐 해월 선생님 같은 우리 전통 사상 안에서의 민주주의에 싹도 보셨지만 전 세계 스페인, 이탈리아, 캐나다 같은 나라가 협동조합으로 지역을 어떻게 잘 발전시켰는지 국제적인 사회의 변화에도 굉장히 주목하셨어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경제적으로 비교적 열악했던 강원도 지역, 강원 남부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협동조합 모델을 적극적으로 도입을 하셨고요. 특히 이제 협동조합 모델을 굉장히 중시하셨던 것은 경제를 발전시키려면 이제 기업이 활성화돼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이제 기업이 활성화될 때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은 더 부자가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또 더 어려워지는 그런 불평등의 문제가 생기는 것을 극복해야 된다고 생각하셨고요. 그래서 스페인, 이탈리아, 캐나다 또 미국에서도 이런 협동조합들 같은 경우에는 기업 활동을 통해서 지역의 경제를 발전시키면서 주민 모두가 고르게 경제적으로 잘 성장할 수 있는 환경, 특히 소상공인들이 금융 기반을 통해서 경쟁력을 갖게 하는 그런 경제 모델을 강원도 원주에서 강원도 남부 지역에 좀 확산시켜 나가고자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그 시절부터 시야가 굉장히 넓으셨네요. 굉장히 국제적인, 넓으셨죠. 네, 세계적인 그런 걸 또 아우르는 시선을 갖고 계셨기에 이렇게 또 현재의 원주를 만든 게 아닌가 싶은데, 원주는 무의당 장일순 선생이 농민을 살리고 수혜를 입은 노동자를 살리기 위해서 원주에서 시작한 신용협동조합을 시작으로 다양한 사회적 기업들이 확산이 된 건데, 현재 그럼 원주 지역의 협동조합 조합원과 회원 수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고요. 또 연간 매출액은 어떻게 추산되고 있는지도 알려주실까요? 일단은 뭐 농수협, 새마을금고, 신협 같은 성공한 큰 협동조합의 모델들은 이제 각 조합의 뭐 홈페이지나 이런 데 자료가 나와 있을 텐데 대략 그쪽만 하더라도 한 10만 가까운 조합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 서민들을 위해서 새롭게 시작한 다양한 사회적 경제 기업들, 소규모 협동조합이나 이런 곳이 2022년 말 기준으로 보니까 한 313개 정도가 있고요. 이런 조직들도 꾸준히 성장해서 평균 매출이 한 6억 대에 이르고 있더라고요. 매출 10억 이상 기업들도 상당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서 원주의 협동조합 뿌리가 서민 경제에서 계속적으로 유지되고 성장해가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앞으로 네. 원주 지역의 협동조합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신지 짧게 부탁드립니다. 예. 그 자일손 선생님은 항상 전 세계 협동조합이 어떻게 가는지를 살펴보셨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요즘처럼 서민 경제가 어려울 때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한 40여 개 신협이 통합을 해서 거대한 지역은행이 돼가지고 오히려 그것을 한 이유가 뭐냐면 서민들에게 보다 좋은 금융상품들을 제공하고 지역개발 투자를 통해서 지역이 환경 친화적으로 성장하게 하는 데 기여를 했거든요. 예. 장 선생님 사상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장 선생님은 뭐 조합의 이사장이나 실무 책임자가 자기가 대장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서민들을 살리는데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가를 굉장히 중시하셨어요. 그러니까 원주 협동조합 운동들도 서민 살리는데 보다 좋은 힘을 갖추기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깊이 성찰하고 고민하고 해외의 사례들을 다시 들여다봐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최혁진 상지대 연구교수와 함께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 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지금 시각 8시 47분 앞두고 있습니다. 원주시 농업기술센터가 돌발 해충을 적기에 방제하고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과수농가에 방제 약재를 무상 공급하는데요. 자세한 소식 박다연 리포터가 취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원주시에서 방제 약재를 무상 공급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돌발 해충은 기후 변화나 작부 체계 다양화 등 환경 변화로 인해서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해충을 말하는데요. 네.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토착 또는 외래 병해충으로 특히 갈색날개 매미충이나 미국 선녀벌레가 대표적입니다. 이 해충들은 주로 대추나 사과, 복숭아, 포도, 배 등 30여 종 이상의 매우 다양한 작물에서 서식하면서 지액을 빨아먹고 분비물을 배출해 기름병을 유발하는 등 많은 피해를 주는데요. 돌발해충은 적기 방제가 가장 중요한 만큼 월동난이 50% 정도 부화하는 시기인 6월 상순부터 지속적으로 적용 약재를 살펴주셔야 합니다. 이에 원주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돌발해충을 적기에 방제하기 위해 약재를 무상 공급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원주시 농업기술과 이진규 담당자 이야기 들어보시죠. 현재 우리나라 농업 환경은 과거에 비해서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기후 변화로 인해서 재배 작물이나 재배 작기, 재배 적지 등이 변화하고 있고 재배 방식도 집단화되고 있으며 새로운 작물의 재배도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농업 환경 및 농업 생태계의 변화는 해충의 월동 환경과 비료 환경 등 잠재 해충의 주요 해충화로 변해가고 있고 그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어 농가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센터에서는 돌발 해충을 적기에 방제하기 위해 농촌진흥법 식물방역법에 근거하여서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돌발해충 발생 신고 농가들을 대상으로 적용약재를 공급해드리고 있으며 농가에서도 자체 방제를 할 수 있도록 해충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기술 지도도 병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원주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제공하는 방제 약재는 어떻게 받아갈 수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신청 기간이 따로 있을까요? 네, 방제 약재는 월동난 조사를 바탕으로 관내 농업인의 발생 신고서를 접수받아서 공급하고 있는데요. 올해의 경우는 돌발해충 발생 신고서를 지난 5월 1일부터 17일까지 접수를 받았고 6월 3일인 어제부터 각 읍면동 농업인 상담소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에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공급하는 약재는 갈색날개 매미충과 미국 선녀벌레 방지를 위한 적용 살충제고 재배 면적을 고려해서 나눠드리고 있는데요. 발생 신고서의 경우 매년 5월 초에 접수되고 있으니 각 읍면 상담소에 문의하셔서 꼭 발생 신고서를 제출해 약재를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받아가신 약재를 살포한 후에도 발생 정도에 따라 전용 약재를 일주일 간격으로 1회에서 3회 정도 지속적으로 살포해 주셔야 한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이어서 원주시 농업기술과 이진규 담당자 이야기 들어보시죠. 저희가 방제 약재를 공급해드리는 목적은 약재 살포로 해충의 개체수를 줄이고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부분도 분명 있겠지만 약충 부화 최성기인 6월 초순 이 시기에 맞춰서 약재를 공급함으로써 농가가 돌발해충 약재를 살포해야 하는 시기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부분이 더욱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공급한 약재 살포 이후에도 발생 정도에 따라 전용 약재를 일주일 간격으로 1에서 3회 지속적으로 살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돌발해충뿐만 아니고 요즘 기후온난화 등으로 인한 병해충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병해충 관련 사업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입니다. 대표적으로 과수화상병의 발생으로 주요 과수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그것과 관련된 교육 및 방제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지구온난화로 농업 생태계 변화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번 방제약재 공급 사업으로 좀 병해충 없는 과일 농사가 잘 이루어지면 좋겠네요. 네, 방제약재는 현재 읍면동 농업인 상담소나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에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꼭 지난 5월에 작성하셨던 돌발해충 발생 신고서를 지참하셔야 공급이 가능하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돌발해충 발생 신고서의 경우 매년 5월 초에 접수를 받습니다. 혹시라도 모르셨던 분들은 참고하셔서 내년에는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박다현 리포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8시 52분 앞두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도내 이슈 점검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부터는 강원일보 사회체육부의 최도원 기자가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최도원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뉴스 들어볼 텐데요. 원주 불온 일반산업단지와 수도권이 더욱 가까워진다고 하는데 한국도로공사가 영동고속도로 불온 IC 실시 설계 용역 입찰 업체 선정에 이어서 용역 계약도 완료했다고요? 네, 원주 불온 일반산업단지와 수도권을 더욱 가깝게 연결해주는 불온 IC 조성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고 해서 관심을 모읍니다. 네. 네, 원주시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는 영동고속도로 불온 IC 실시 설계를 위한 용역 입찰을 통해 업체 선정을 했고 이어 용역 계약도 완료했다고 합니다. 이는 지난해 12월 시와 도로공사가 불온 IC 설치 운영 사업 시행을 위한 협약에 나선 지 5개월여 만인데요. 불온 IC 개통은 2027년으로 예정돼 있습니다. 불온 IC가 개통될 경우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돼서 산업 분야 물류비 절감에 따른 효과로 이어지게 되는데 특히 기업 유치가 활발히 이루어져서 신규 일자리 창출은 물론 인구 유입으로도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특히 올 2월 착공에 들어간 불온 일반산업단지도 불온 IC 개설 효과를 톡톡히 누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3월부터 용지 분양을 시작해서 현재 사전 입주 의사를 밝힌 기업들과의 본계약 체결이 속속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불온 IC 개통으로 원주시가 더욱 성장할 수 있기를 바라보고요. 다음 소식입니다. 원주가 체류형 관광지로 도약한다고 하는데 반곡동에서 판부면 금대리까지 관광 개발을 통해 체류형 관광 활성화에 박차를 가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원주시가 반곡동에서 금대리까지 관광 개발을 통해 체류형 관광에 박차를 가한다고 해서 주목됩니다. 원주시는 지난 30일 금대 2리 마을회관에서 반곡에서 금대 관광 활성화 사업 주민 설명회를 진행했습니다. 시는 반곡에서 금대 관광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내년까지 중앙선 폐선로 구간에 총 1,000억 원을 들여 반곡공원과 금대 금빛다리 굴, 걷기길, 반곡 IC 입체 교차로 개설 등을 건립한다고 하는데요. 이는 민선 8기 공약 중 하나로 체류형 관광을 통한 혁신도시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마련된 것이라고 합니다. 반곡역 인근에 생기는 반곡공원은 내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78,620제곱미터 규모의 공원으로 관광열차를 보관하는 스테이션 및 정비소, 카페, 주차장 등을 갖추게 됩니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2019년 11월 국가철도공단과의 업무 협약을 통해 관광열차와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국유지 용도 폐지 및 국유재산 매입 등 행정 절차에 나섰습니다. 또 금빛 쌀이굴에는 체험형 미디어 아트와 갤러리, 휴게 공간, 500여 대 주차 공간이 생깁니다. 시는 지난해 공원 계획 변경 및 인허가를 받아 올 하반기 착공에 들어갑니다. 특히 반곡공원과 금빛다리굴을 연결하는 총 연장 6.8km 구간의 철도와 걷기길은 반곡역과 해미산성역, 금교역 등을 지나가는데요. 시는 그 사이에 치악산 둘레길을 연계할 뿐 아니라 폐역사인 금교역에는 전망대, 치악역에는 캠핑존과 카페거리를 조성해 관광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원주 폐자전거 재활용 사업이 중단 위기에 처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르신 일자리 사업으로 3년째 진행 중인 폐자전거 재활용 사업이 중단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원주 노인 소비자 생활협동조합은 지난 2022년부터 도심 내 방치된 폐자전거를 수거해 정비 교육을 받은 60세 이상 어르신이 직접 분해 재조립한 뒤 재생 자전거를 판매 또는 기부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을 펼쳐왔습니다. 첫 해인 2022년 230여 대의 폐자전거를 수거해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올해 인건비를 지원하는 기관들의 후원이 종료되면서 지난 5개월 동안 인건비 지급을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기존에 수거되던 자전거들이 수거되지 못한 상황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역 내 초등학교와 아파트 단지 등에서는 폐자전거 수거 요청이 잇따랐고 결국 한 명이 봉사 차원으로 나와 재생 자전거를 조립하고 판매하며 수익금의 일부를 인건비로 받고 있는 형편이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노인생협은 지역 내 기관 단체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마땅한 후원자를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노인생협 관계자분께서도 관심 있는 기관과 단체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토로하셨습니다. 그렇군요.
잘 해결이 되길 바라고요. 이어서 오늘의 마지막 소식입니다. 원주시가 오늘 이전 공공기관 협의체 구성 협약식을 가진다고요? 네, 원주시와 강원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12곳이 잠시 후인 오늘 오전 10시 시청 10층 대회의실에서 시 이전 공공기관 협의체 구성을 위한 협약식을 갖고 첫 정기회의를 갖는다고 합니다. 시는 그동안 비정기적으로 진행했던 이전 공공기관과의 간담회 등을 정례화해 업무 연계를 강화하고 공동으로 협력 및 추진할 사안 등을 정기적으로 논의할 방침인데요. 이번 행사에서는 협의체 구성을 위한 협약을 합니다. 이어 회칙을 정하고 향후 협의체 운영의 기틀도 갖춰나갈 방침입니다. 한편 시는 5월, 4월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과 실무자 중심 옴부즈맨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동반 성장과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해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오늘 처음 뵀는데 아주 알찬 소식 잘 전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강원일보 사회체육부 최도원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6월 4일 화요일에 전해드린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찾아뵙죠. 지금까지 진행의 이은주였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